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수면도 독립했겠다. 네. 각자의 방에서 밤이 되면 뭘 할까. 네.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전 알엄마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남자 여자애들 보통 한 6, 7세부터 이제 첫 고민 상담을 오는 게 자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은 자위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아니면 본인 아이들이나? 저는 뭐 그 자위 그런 거는 뭐 그런 고민 없었고 4학년 때였는데 뭐 하나 둘씩 이제 뭐 애기 어떻게 생기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구성의 그런 강의가 이제 뭐 있어서 한번 들었는데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만화책이 있어요. 성교육 만화책. 그러니까 초등용은 이제 만화책이고 중등 가면은 빨간책, 파란책에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서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책을 봤더니 너무 심한 거야. 못 보여주겠는 거야. 근데 그 연령대 대상으로 나온 책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때 고민이 그거예요. 이거 괜히 관심 없는데 괜히 건드려서 막 더 관심 갖게 하지 않을까? 그 고민이라. 근데 구성애 선생님은 아니다. 그 잘못된 이때는 내가 이게 머리로는 그럴 수 있어도 몸이 반응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된 정보로 들어올 게 너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다. 제대로 관심이 없어도 미리 정보를 주는 게 좋다. 만화책이든 그거 항상 고민했어요. 근데 책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 무슨 책이었어요? 구성애의 뭐 성교육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 근데 이제 보통 Y로 애들 막 그 성의 눈을 뜨고 Y 여성하고 인체 신비 근데 그건 보여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4학년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보여주지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때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들 항상 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찾아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데서 10명 이상 모아서 오면은 뭐 그 무료로 성교육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한번 갔었죠. 그 애들 모아서. 근데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자위 뭐 이런 거를 다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아무튼 뭐 전문가가 해주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5학년이 됐는데 5학년 때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시작해였는데 그때 이제 집에 있고 뭐 심심하고 뭐 그런지 어쩐지 계속 그 질문을 저한테 막 폭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책을 꺼내자. 구성애 만화책. 그래서 그걸 줬죠. 열심히 보더라고요. 네. 묻고 이럴 때 주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하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점점 더 막 그 질문의 농도가 아주 깊어져요. 그렇죠.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보지. 뭐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그래서 그게 한 6학년까지 막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책을 모르니까 책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 중학생 청소년용 그 뭐 빨간 책, 파란 책이 있는데 남자는 있어요? 파란 책, 여자는 빨간 책인데 구성애 쌤은 2개 다 사주라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만 사줬어요. 못 주겠더라고. 그럼 알 것 같아. 여성용은 못 주겠다.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 정말 우리 그냥 몰라요. 지나왔잖아. 진짜 맞아. 깜짝 놀라거든요. 그걸 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해소가 되다. 근데 책 하나 안 보던데 막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봐요 방에서. 그럴 것 같아. 그림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재밌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2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설에서 이렇게 뭐 아주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모아서 이렇게 6명 또래 친구 딱 6명 해가지고 동성애 해서 진짜 사설에서 와서 그래서 이게 근데 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게 이 엄마가 해줄 수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게 해보니까
지금의 환경은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성지식도 없는 데다가 환경이 너무 우리 상상 맞아. 초월이니까 너무 노출이 많아. 정말 맞아. 우리 이거 SNS 하나도 모르잖아요. 맞아. 뭐 디스코드 아세요? 모르잖아요. 애들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계속 연구하고 사례들을 보고 계속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이렇게 현직에 계시니까 그거를 이제 딱 알려주는데 비쌌는데 너무 괜찮고 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교육은 책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책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구성의 뭐 센터? 네. 그것도 있고 요즘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우리 아들 낳듯이 아들은 아들 성교육만 전문으로 하고 딸은 딸 성교육 전문으로 그렇게 또 전문화된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이렇게 출장 장소 출장을 섭외하고 해주시겠다. 그분이 강남에 계셨는데 이 수원까지 어디로 장소를 섭외해서 그래 보통 이제 뭐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 하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같은데 빌려서 하고. 그래서 칠판하고 아주 제대로 칠판 뭐 이거 화면 그다음에 뭐 이런 USB 다 꽂을 수 있게 다 해서 영상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기해 적고. 주시라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하진 않았고 이제 제 친구가 했는데 그 맘카페 보고 알아서 했는데 아들리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잘 비용은 써요. 여섯 명이 아니었어요? 구성의 센터가 아니고 구성의 센터에 나온 거 이제 지류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뻗어 나온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성교육하면 뭐 센터는 있긴 있겠다. 선구자니까 구성회가 그래서 6명? 6명을 모았고 2시간 강의예요? 돈을 자꾸 까먹어요.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모르겠네. 가격 그렇게 비싸지 일단 않아요. 1인당 1인당 그러니까 토탈 2시간에 뭐 강사료 5만 원인가 보다 6명이니까 강사료 30만 원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2시간인데 그리고 괜찮네. 엄마들 브리핑을 이제 또 해주거든요. 애들 90분 그 다음에 엄마 30분 하는데 엄마들 1시간 반 잡고 있었어요. 네, 질문 받고 그런 거 하고 근데 우리는 되게 만족했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 같다. 직접 받은 아이들은 어떻던가 너무 반응이? 좋아했어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중2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하면이구나 저희가. 그렇죠. 그러네. 네. 저는 5학년 때 했어요. 구성의 스쿨하고 자주스쿨이라고 또 떠오르는 샛별 같은 또 업체가 있어요. 자주스쿨? 자주스쿨이라고. 뭔가요, 또? 저는 다섯은? 이분을 성교육이에요. 다? 근데 이쪽은 젊은 남자분. 30대 남자분으로 시작했는데 이석원이라는 강사분인데 그 세상 쉬운 성교육 이라는 책으로 책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코로나 시대에 떴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학교에서 코로나 때 학부모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줌수업을 주 4일로 성교육을 월화수목 줌으로 이분이 초청돼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이분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강의를 전국구로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은 날로부터 거의 6개월 이후부터 전국구에서 막 소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유명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 번호를 주고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너무 커지신. 근데 성교육은 온라인에도 애들 참 집중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되게 핫했던 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권유하셨대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20대 중반에 연애를 하다 실패를 한 거죠. 헤어졌나 아무튼 여자친구랑 그랬는데 어머님이 얘기를 하다가 너 그쪽으로 여자를 공부해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방송 안 되려나? 본인 섹스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성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특히 동양문화권 심하죠. 네, 그래서 시작하셨는데 젊은 남자분이다 보니까 더 화끈하시기도 한데 학부모 교육을 또 그 다음에 심화처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교육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집중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성감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때 막 부부끼리도 듣고 다 어른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제가 빨간맛 강의는 아직 안 해드렸다고. 빨간맛 강의 때 한번 오시라면서 기대하시라고. 근데 그 뒤로 바빠지셔가지고 그 무료 교육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빨간 맛이 궁금한데.
이게 좀 신선했던. EBS에서 성교 국영수만 하지 말고 성교를 애들 많이 들락달락 근데 거리는데. 이분 인스타나 이런 걸 그 블로그를 보면 전국구 이런 센터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곳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분이 출장을 가서 어느 학교 학생들과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블로그에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넓어졌구나. 그리고 근데 저희가 작년 5학년에 아이 교육을 저희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 구성애 씨 쪽에 신청을 했더니 남자아이들이니까 남자 선생님이 와요. 근데 자주스쿨 쪽을 문의를 했더니 여자 선생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성애를 선택을 했고 왜냐면 교육은 같은 성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구성애로 신청을 했는데 구성애 그 센터는 정말 6월 5일인가? 첫 주 토요일인가? 딱 날이 하루 정해져 있어요. 몇 시 스타트인데 거기 1, 2분 만에 한 달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뚫고 저희가 한 엄마가 성공을 해서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정말 근데 그 1, 2분 사이에 이렇게 마감되는 것도 신세계인 거예요. 어머. 그게 이제 수요는 좀 이제 좀 많아지면서 맞아요. 의식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할 만한 그 준비된 강사들이 많지는 맞아요. 않겠다. 그리고 일단 엄마들의 입장에서 구성애 씨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경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신뢰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동네 도서관에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걸 대여를 해서 강사님을 초청하면 차비만 더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모아서 하고 근데 작년에 딱 그 강의를 듣고 선생님 피드백한 게 뭐였냐면 더 이상의 진도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했더라고. 애들이 사실 지금 별 생각이 없고 그럴 수 있죠. 다들 아직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여자애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5학년 1학기 때? 네. 아니요. 여름방학 됐어요. 여름방학이면. 그래서 굳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에는 아이들이 아직은 해맑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얘기해 주시기를 요렇게 한번 그러니까 서로 그 소중하다라는 그 가치를 한번 듣고 중학교 예비 중학교 그때 6학년 괜찮지. 졸업 겨울방학 때 한번 듣고 네. 그리고 중2 여름방학인가 그때 한번 듣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번 그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너무 좋은 게 그럴 것 저도 그거를 제일 그때가 또 많대요. 수요가. 왜냐하면 특히 여자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성교제를 하며 데이트 맞아. 폭력이며 요즘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뭐 맞아. 동거며 여러 가지에 필요해. 있어서 되게 필요한 거라고. 맞아요. 전 국민 독학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과 여성의 존중을 항상 맞아요. 깔고 그거가 계속 강조됐더라고요. 그 1시간 반 동안에 맞아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얘기는 듣고 들어도 사실은 체득될 때까지 들어도 네. 필요한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존중을 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때 사례 같은 거를 괜히 해서 자극을 하는 것보다 이 존중의 개념을 맞아요. 계속 덧붙이고 계속 이거를 깔고 가는 게 자기는 맞아요. 더 중요한 이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18세 민증 나올 때 성교육 드러내 안 드러내 뭐 딱지 그거 좀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 듣고 나서 이거 진짜 내일만 들어도 될 일도 아니고 다 진짜.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아직까지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는 아무것도 몰라. 괜히 그런 거 모르는 노출해서 거지. 맞아. 우리 애가 그 엄마가 모르는 거야. 우리 애가 야동을 봤다고 이러면서 근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중2인데 걔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짧은 바지 입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속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막 옷 입고 젊은 여자 지나가면 우리 애가 그런 거 보고 막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한 엄마를 만나 이러면서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방송할 때야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맨날 있더라고. 애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자식은 예외. 다 애기야. 그래서 당장 들어. 어. 좀 듣자. 저는 그 그러니까. 5학년 때 그 교육을 듣고 그때만 해도 애들이 해맑고 순수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만 했다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5월 가을부터 그 5학년 가을부터 이 아이가 제가 그 언니들에게 그 Y책을 계속 세대별로 언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세대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개정판이 계속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날짜로 계속 최근 걸로 바꿔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춘기와 성책이 3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최근 것만 남기고 이제 필요하다는 집에 주고 제가 그걸 숨겨놨었거든요.
왜냐면 어느 집에 가도 그 똥책이랑 사춘기와 성책만 너덜거린대요. 맞아. 똥은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표정이 없는 책이 유일하게 두 맞아요. 번이라는 거예요. 하더라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있었는데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엄마 나 그 책 좀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근데 미안한데 5학년까지는 주지 말랬어.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영상에 남자애들이 약한 이유, 뭐 이런 주지 말라는 이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1월 1일이 생일이거든요. 엄마, 나 몇 개월 안 남았어. 그냥 주면 안 될까? 그렇지. 뭐 요구하고 본인 관심 있으면. 근데 왠지 아시죠? 거기서 제가 주면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아니야, 1월 1일 날 줄게.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한 2, 3일 전만까지도 엄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주면 안 될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참아 이왕 참은 거 1월 1일까지 참아 이러고서 제가 1월 1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책을 꺼내서 그 거실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그 애가 이게 아침에 만나서 엄마 그 책 올려놓은 거 봤어? 애들이 벌써 2번 읽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침이었거든요. 그럼 Y는 그림이 많아서 조금 사진? 네. 그리고 사진. 일단 영상, 그림. 영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5학년까지 최대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영상으로 된 거, 그리고 그럼 그림으로 약간 된 거. 책 구매하셨다는 구체 만화책. 만화책 그것도 그림이 그림 있죠. 근데 만화도 약간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이러면 이게 확 박힌대요. 그리고 맞아. 남자애들이 특히 이게 사진 찍듯이 딱 찍혀서 기억하는 게 평생 가기 때문에 5학년 아래로 하는 거는 사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능하면 5학년 전까지 노출시키지 마라. 5학년 전까지는 글자로 써야 돼요. 글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5학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전에는 이게 확 찍혀버린대요. 낙인처럼. 근데 커서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미루는 선배들이 보는 잡지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약간 그 나이대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Y책이 그림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저는 9살 되니까 아침에 엄마 얘가 자꾸 커져.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5세부터 이미 애들이 나타나요. 맞아요. 애들은.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걸 자꾸 많이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근데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붙는데요, 팬티에. 그러니까 이걸 막 떼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 자꾸 손이 저기가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게 좀 오래 갔고 좀 커도 남자들은 수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손이 거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니 항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모를 거야. 맞아. 그리고 이게 남자들이 이 쾌감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알겠지 뭐. 굳이 모르. 엄마는 몰라. 그래, 뭐. 그래 엄마 모르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9살에 갑자기 자다 깨서 아침에 오더니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꾸 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사실 저도 딱 구성애 선생님 그걸 들은 터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빠들이 알잖아요. 네. 알고 근데 본인들이 설명할 수 설명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들도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높이로. 몰라. 그렇구나. 방송으로 배웠잖아. 그리고 어릴 때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구성애 강의를 제가 전전날인가 들었는데 바로 이틀 뒤인가 애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8, 9살 때, 9, 10살 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화장실 다녀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주라고 강의를 들었던 터였어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다들 소중한 곳이니까 만지지 마 이러면 애들이 더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 나이 아무래도.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고. 근데 그 강의를 안 들었으면 또 저는 또 앉혀놓고 막 이랬을 텐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 그거 오줌 찬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치고 지나가야 될 게 있고 어느 한 11살부터는 분리를 해야 된대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올 때 옷을 입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하냐. 왜냐면 가리는 걸 그 나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남자애들 남편 포함 아들들은 맞아, 우리 여자만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성 세 명은 안 입고 있어. 그뭐 없는 형제가 없으면 형제 자매가 없으면 그 밀림이야 밀림. 맞아. 엄마만 옷 입고 있고 나머지 셋은 옷 안 입고 돌아다니던데 보니까. 맞아. 밀림이 아니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걱정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개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남매들이 서로 옷을 벗고 활보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는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거는 개방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왜 엄마들이 보통 애기 딸내미들도 어릴 때 같이 목욕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3살, 7살 전에는 목욕해야 된다라고 막 강제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 아빠가 부끄럽고 딸아이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좀 그렇다면 팬티를 입으시라고 하라고. 맞아.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딸하고 아빠가 막 뒹굴면서 장난을 치는 게 엄마가 보기에 불편하면 멈추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안에서 본인들이 괜찮아도 보는 그 누군가가 불편하면 노라고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그것도 폭력이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멈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보는 이들도 불편하면 그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 아 이건 아닌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꼬맹이 사실 그 꼬맹이 한 4, 5세 때부터 이렇게 성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잖아. 아침에 되면. 맞아요. 그때부터 본인들도 나 이런 신호가 뭐지 하고 애기들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때 이제 조금 더 가면 남자애들은 꽤나 많이 자위를 하고 지나가고 남자의 비율에 반한 나머지 비율만큼 여자애들이 또 자위를 하고 지나가고 그 자위 문제 때문에 꽤나 많이 엄마들이 상담하기도 하고 저희 딸 보니까 유치원에서 그 성기놀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선생님들이 이제 원장 선생님이 쭉 한 페이지로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써서 읽어보고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성유희라고 성인들의 성적인 어떤 느낌하고 아이들은 또 다른 거라고 내 신체 부위 어느 곳을 만져도 이 느낌은 아닌데 이 부위는 뭐지? 이렇게 사실 맞잖아. 다른 어떤 부위를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나이가 한 4, 5살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살짝 자위로 가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자위 애들 많이 물으라고 오는데 그걸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내비둬야 돼. 맞아. 그러니까 부모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태도 때문에 더 진지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너무 집중하고 훈육을 하다 보니까 꽂히는 거지 애들이. 그리고 그런 자위를 할 무렵에 바깥에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제 뭐가 많으면 이제 사춘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많고 에너지 뿜을 데 없고 하면 이제 계속 거기다가 내 하루 중에서 즐거움이 거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신체 활동하는 애들 농구하고 막 축구하는 애들은 집중을 덜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밖에 못 나가고 계속 학원 놀고 이러면 게임 아니면 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활동 에너지하고 성 에너지 두 개인데 둘 다 이제 하나를 못 쓰게 하니까 나머지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혹시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왜 엄마는 고추가 없냐고. 받았죠. 샤워를 어릴 때는 같이 하기도 했으니까 이거 아빠랑 우린 다 있는데 왜 엄마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구성의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없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대요.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다른 게 너네는 고추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엄마나 여자들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착할 것 같은데 애들이 착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밖으로 안 나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두 알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난소로 그런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왜냐면 없다라는 게 남자애들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대요. 나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오늘 가서 정정을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과 밖으로 설명하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아니 준이한테 가서 지금 미쳤어. 알아 이렇게 좀 잘못 먹었어 엄마?
그래서 약간 그때 그 설명이 딱 저는 그 나이대가 맞았어가지고 그러네. 그렇게 묻길래 엄마 없는 게 아니야. 뭐 안에 있어 엄마.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양이 다르다고 그걸 받아들이게끔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그러니까- 있다 없다보다는 모양이 다를 뿐이야.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있다? 안 보이니까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른들이 맨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네. 어른들이.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기억이 나요. 애가 항상 엄마 없지? 근데 왜 쭈쭈는 엄마만 있어? 막 이런 거. 그런 질문했었지. 당황 많이 했던 것 성이 같아요. 두 개라도 다행이지. 지금 가끔은 인간의 성이 두 개니 망정이지. 한 네 개쯤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것 같고 변수도 많고 어떻게 딱 두 개가 됐을까 인간의 성이. 가끔 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쓸데없는. 두 분은 또 그렇게 어려운 고비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님은 시작이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네. 뭐 없어요. 저도 저도 그 아들이 약간 알아서 혼자 다. 관심도 제가 좀 문외한인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도 구성애 교육도 한번 받은 적 그 성역 안에서 2번 엄마만 교육을 받고 아이한테는 제가 책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별로 관심 없어 하고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를 해요? 자기는 안 보고 싶다고 몰래 보고 그냥 나니까? 그렇지는 않고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한다라고 그러니까 따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그걸로 충분하다 하면서 그것도 기대될 수 있다. 왜냐면 결혼한 부부도 보면 남편분이 신부님들 꽤 있고 스님들 꽤 있거든.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접촉 욕구처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여자들 마찬가지 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보기 달리.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걸 막 궁금해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좀 그건 힘들더라고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또 새로운 제3세계인데 진짜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맞아요. 한 번씩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 거기는 뭐 과학적으로든 뭐 논리적으로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분야는 참 맞아. 그러네요. 저는 우리가 너무 모른다 진짜. 저는 알 수 9살에 있는데. 자기는 왜 결혼은 여자랑 해야 되냐고 남자랑 하면 안 되냐고 친구를 너무 좋아할 때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내 아들이 나중에 동성애를 하면 나는 어떨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 한번 생각도 하셨죠. 진짜. 해봤어요. 진짜 뭐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남자가 온다든지 사위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건 정말 참 너무 모르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그건 알아둬야 될 필요도 있네요. 너무 그들의 세계를 나와 무관하다고 몰랐네요. 진짜. 맞아요. 저는 오늘 성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EBS에다가 계속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영 방송이 있는데 그 맨날 국영수 그거 하지 말고 좀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EBS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저는 못 봤는데 주변에 그 사람들이 전지적 참견 시점 그 MBC 방송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 의사 비뇨기과 의사 별명이 꽈추형이라면서요. 그분이 나와서 고등학교 가서 성교육을 하는 뭐 그런 그 사람 이제 그 스케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다들 놀랐다 하더라고. 요즘 아이들이 성이 그 고등학생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순진하고 모르고 있었고 생각지도 우리는 모르고 잘했죠. 진짜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애를 세질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물론 사설로 이렇게 돈을 대서 하는 것도 물론 또 더 뭐 고급 과정이라 해서 하면 근데 안 좋겠지만 해주니까 하는 기본적인 것들 뭐 한 10강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맞아요. 국영 방송에 좀 해놓으면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 다음 뭐 중급자 과정, 고급자 과정은 엄마들이 비용을 대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면 강의를 좋겠다. 한 번씩 가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각자 자기 시의 시청이 있어요. 있잖아요. 민원을 계속 넣으면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 요청을 많이 하세요. 시청에 예. 뭐 소리야? 뭐 성교육 뭐 이런 거 해달라, 뭐 초청해달라, 뭐 시 차원에서 강의를 자꾸 해달라. 그러면서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편성이 된다는 괜찮다. 거죠. 그래서 각 그 시청들을 이용하셔서 열심히 요구사항을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넣어보시라. 그렇고 동네 돌아가서 우리가 네. 그거 얘기라도 해서 진짜 시청에다가 건의를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너무 무지하고 얘네들은 너무 빨리 가고 빨리 있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네요.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지 또 밥 네.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